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 MC이자 천안시민 정지혜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천안시민을 위한 문화생활 정보와 각종 이슈를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천안시민들의 방송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취재와 촬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동네 TV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대슐랭 가이드는 천안에 위치한 대학교를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대학교의 모습을 통해 어떤 분에게는 추억을, 어떤 분에게는 정보를, 어떤 분에게는 힐링을 전해드리고자 제작하였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슐랭 가이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햇살이 가득 담긴 풀잎이 무성한 여름인데요. 이런 날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 알고 계시나요? 바로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지금은 바깥을 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는 캠퍼스의 광경을 저희가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천호지로 유명한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바로 앞에 위치한 천호지의 야경은 천안시 미경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위치 때문에 안서호 혹은 단대호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천호지와 단국대학교를 함께 보러 가실까요? 단국대학교는 1945년 해방 후 새 나라의 새 민족 대학을 설립하고자 원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뜻에 따라 해방 이후 최초로 1947년에 세워졌다고 해요. 천안 캠퍼스 바로 앞에는 아름다운 천호지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에는 좋아하는 이성과 호수 세 바퀴를 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천호지의 넓은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뒤로 그만큼 넓은 캠퍼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는 정말 많은 학과들이 있는 만큼 강의동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단국대학교 캠퍼스의 체육관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로 유명하며 천안캠의 상징 건물입니다. 체육대학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해요. 체육관을 지나 쭉 올라가다 보면 예술관이 보이는데요. 예술동에 올라가는 길에는 곰 모양의 조형물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술관은 총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A동부터 D동까지 있고 A, B동은 주로 서양화, 동양화, 생활음악 전공 학생들이 사용하고 C, D동은 공예, 조소, 문예창작 전공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해요. 예술관 뒤쪽으로 계속 걷다 보면 예쁜 시계탑 공원도 보이네요. 자연과학 1관과 2관, 공학과는 과학기술대학 소속의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랍니다. 율곡기념도서관은 율곡 선생님의 숭고한 학풍과 덕망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세워진 도서관이며 율곡 선생님의 동상 또한 도서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라고 해요. 도서관 반대쪽에는 단국대의 대운동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단국대의 넓은 부지만큼 운동장 또한 크고 웅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대운동장에서는 단국대의 메인 축제가 열리기도 하며 체육과 관련된 학과의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또 반대편에 인문과학관과 사회과학관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인문과학관은 외국어대학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천안캠의 본관이며 단국대학교의 설립자이신 범정 장영 선생님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의 제3과학관 또한 보건복지대학 소속 건물이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천호지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약학관은 원래 건물이 따로 없었으나 약 6년째로 개편되면서 증설되었다고 합니다. 치과대학병원은 치과대학과 연결되어 있는데
건물이 상당히 크고 위험이 있으며 바로 앞에 호수가 있어 경치도 좋은 곳이에요. 치과대학 병원을 지나 찬란한 햇살을 품은 호수를 바라보며 길을 걷다 보면 그 앞에는 카페 거리가 있는데요. 단국대 천안캠의 카페 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국대 카페 거리에 있는 몇몇 카페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오지의 전체 모습이 내려다 보이는 뷰를 지니고 있는 로스터리 카페점인 이곳은 클래식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에는 야외 테이블도 있고 3층에는 루프탑이 있어요. 루프탑으로 나가보면 편히 앉아 풍경을 볼 수 있는 소파도 마련되어 있으며 옥상도 있어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층은 베이커리를 만드는 공간이고 포근하고 잔잔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부하거나 조용하게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빵이나 음료의 주문은 2층에 올라가면 하실 수 있는데요. 2층은 큰 창으로 푸릇한 바깥을 볼 수 있게 햇빛이 들어오는 베이커리 공간입니다. 맛있는 베이커리나 쿠키, 스콘, 다양한 음료와 커피도 있으니 이곳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힐링도 마음껏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오지의 산책로 부근에 위치한 하얀 건물의 카페로 1층과 2층, 그 위에는 루프탑이 있는 카페입니다. 이곳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해리포터 케이크를 팔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카페 거리에는 위와 같은 카페 외에도 정말 다양하고 각가지 특색 있는 카페가 있으니 꼭 한 번씩 들려 힐링과 행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오지와 카페 거리, 넓은 캠퍼스가 함께 있는 단국대학교였습니다. 단국대학교의 풍경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캠퍼스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보는 건 어떠신가요? 주변 공원과 카페에 들러 잠깐 산책하러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단국대학교의 바로 옆 학교인 백석대학교입니다. 바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백석대학교는 1994년 3월 학교법인 백석학원인 기독신학교로 교하여 1994년 12월 정규대학인 기독신학대학으로 승격된 후 1995년 기독대학교로 개편하였고 1996년엔 천안대학교로 2006년 3월 1일인 지금의 백석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수준 높은 교수 연구를 통하여 참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며 학술을 진흥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교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백석대학교는 백석문화대학교와 함께 있는 만큼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건물들은 진리관, 자유관, 음악관, 인성관, 목양관, 은혜관, 지혜관, 백석홀, 본부동, 예술대학도, 창조관, 승리관, 체육관, 조연관, 글로벌 외식산업관으로 총 15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14번 버스와 700번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4번 버스는 백석대학교가 종점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건물은 재학 중인 학생들도 인정할 만큼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특히 본부동의 모양은 펼쳐진 성경책으로 백석대학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건물입니다. 본부동 위에는 백석대학교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백석대학교의 교훈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본부동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건물이 굉장히 크고 음식점 또한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부동 뒤쪽으로는 백석대학교의 도서관인 학술정보관이 있습니다. 학술정보관에는 편의점과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다고 하니 들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백석홀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물인데요. 수요일에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대학동은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만큼 아름답게 조성된 나무와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친 학생들이 쉬어갈 수 있게 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지내는 백석생활관인데요. 백석생활관 입구에는 푸드코트 메뉴판이 있어 식사 메뉴를 빠르게 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는 마찬가지로 백석대학교와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업을 듣는 건물은 창조관입니다. 창조관 내에는 복사점, 편의점, 학생식당, 학생휴게실 등 많은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창조관 위에는 백석문화대학교와 진리와 자유라는 교훈이 걸려있어 학생들이 언제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백석문화대학교에는 베데스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는 학생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작은 카페가 있어 음료를 살 수도 있는데 가끔 고양이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 푸른 나무 옆 벤치에 앉아 공연을 들으며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한 근예관에는 스터디 카페와 제과점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빵과 음료를 먹을 수 있답니다. 친구들이나 동아리에서 공부를 할 자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예관 옆에는 백석문화대학교의 독수리탑이 있는데요. 학교의 상징인 만큼 크고 웅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석문화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믿음동과 소망동입니다. 여학생은 백석생활관에서 생활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기숙사로 가는 길은 푸른 나무들이 가득해서 마치 숲속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푸른 나무와 건물이 인상 깊은 백석대학교의 캠퍼스였습니다. 어떤가요? 벚꽃이 피는 4월에 가면 캠퍼스에서 예쁜 벚꽃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일 것 같나요? 바로 디자인 대학으로 유명한 상명대학교입니다. 함께 구경하시죠. 1937년 개당 배상명 박사의 투철한 교육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상명대학교의 천안 캠퍼스는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에 있으며 앞서 소개한 백석대학교에서 출발하면 자동차로 7분 거리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ICT 융합 특성화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 캠퍼스와 다르게 천안 캠퍼스는 예술과 디자인 중심 대학으로 불리며 이에 맞게 캠퍼스 곳곳에 다양한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상명대의 상징인 사슴도 전시되어 있는데 이 사슴 동상의 등에 올라타면 시집을 빨리 간다는 전설이 예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천안 캠퍼스의 본관은 서울 캠퍼스의 본관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글로벌 인문학부대학, 디자인대학, 예술대학, 융합기술대학, 공과대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캠퍼스의 한누리관은 종합강의동이자 공과대학의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계단관은 예술대학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상명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관은 디자인대학과 몇몇 예술대학 학생들이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대학교들과 동일하게 비슷한 부류의 과 학생들끼리 같은 층을 쓴다고 합니다. 상명대학교의 학술정보관은 열람실과 멀티미디어실, 목사실이 있다고 하네요. 성백관은 어문학과와 산업대 일부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며 종합실기관은 무대미술학과와 세라믹 디자인학과의 건물이지만 실내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만화 애니메이션학부가 사용하는 실습실도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대학교 신입생들이 궁금해할 법한 상명대학교의 기숙사인 학생생활관은 구관과 신관으로 나뉘며 구관은 2인실, 신관은 1인실과 2인실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2인실, 3인실로 시작해 4인실, 6인실, 8인실까지 다양한 서울 캠퍼스의 기숙사와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네요. 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저마다의 매력이 있는 상명대학교였습니다. 디자인으로 유명한 대학교답게 캠퍼스 곳곳에 놓여있는 조형물들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름다운 건물이 돋보이는 남서울대학교인데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남서울대학교는 천안시 서북구 성안읍 대학로에 있으며 1993년 12월 남서울 산업대학교로 개교하였다고 하는데요. 남서울 산업대학교라는 명칭은 1998년에 지금의 남서울대학교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3월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남서울대학교의 멀티미디어학과, 전자공학과를 비롯한 공과대학 학생들은 본관과 공학 1관, 공학 2관을 사용하며 공학관의 맞은편에 있는 아동복지학과는 아동복지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경영학과를 비롯한 5개의 경제, 세무와 관련된 학과는 상경학관에서 가르침을 받고 상경학관 뒤편의 보건의료학과는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를 포함한 6개의 보건계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해요. 이외에도 노인복지학과와 글로벌 지역 문화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문사회학관, 실용음악학과와 채플 대강당으로도 사용하는 화정관, 치위생학과가 이용하는 지식정보관, 시각정보디자인학과와 광고홍보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다니는 디자인정보관,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유리세라믹 디자인학과를 위한 조형학관도 있습니다.
호텔과 관광 경영학과와 뷰티 보건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 사용하는 21세기 개발관도 있으며 남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넓이를 차지하는 성암문화체육관은 스포츠학과 학생들이 다닌다고 해요. 남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는 성암기념중앙도서관과 엘림생활관이 있습니다. 먼저 성암기념중앙도서관은 모든 자료실을 완전 개과제로 운영하여 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실에 들어가 보고 싶은 책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림생활관은 2인실과 4인실을 사용하는 제1 엘림생활관과 2인실만을 사용하는 제2 엘림생활관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요. 선발 기준은 신입생을 기준으로 성적 50에 거리 50이라고 하니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좋겠죠? 남서울대학교만의 감성이 돋보이는 캠퍼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상명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등 천안의 대학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안에 이렇게 예쁜 캠퍼스가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대학교의 역사와 강의실, 주변 건물들을 보며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집에만 있어 무료하실 텐데 캠퍼스를 거닐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동네 TV는 천안의 문화생활 소식을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아래 메일로 통해 제보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